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요즘 저는 참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오래 쉬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고 온몸이 지부통하고 마치 몸살을 앓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분들도 들어는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 답답하죠. 나갈 때도 별로 없고 모든 걸 다 닫아놨습니다. 학교도 닫고 극장도 닫고 식당도 닫고 이러니까 정말 나갈 곳도 없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고 이 온몸이 찌부통하고 마치 몸살이나 든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첫 며칠은 참 좋죠.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좋고, 때로는 늦잠을 좀 자도 좋고, 아주 느긋하고 기분이 참 좋은 이런 휴식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노는 게 더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이제는 할 때쯤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바쁘게 일만 하다가 이제 정말 갑자기 이게 굉장히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평소의 생활 패턴과 지금 하는 패턴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느라고 우리 몸이 균형이 맞지가 않은, 말하자면 밸런스가 안 잡힌, 오히려 휴식이 오히려 일감같이 노동이 되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감과 부교감이 완전히 언밸런스가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전의 생활 패턴과 지금 생활 패턴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맞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전문의들은 좀 추워도 좀 답답해도 밖에 좀 나가십시오. 나가서 운동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요즘은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산책하기는. 저는 밖에 나가면 마스크도 끼지 않습니다. 밖에서 마스크 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마스크 사기도 힘든데. 그렇게 그냥 그대로 나가서 정말 근처 좋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책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교감, 부교감의 신경의 균형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교감이 너무 쭈그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여러분 교감이 조금 더 높아서 활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이게 우리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발상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이 역을 역으로 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기왕 내가 몸살처럼 괜히 온몸이 지부통하고 뭔가 기분이 쾌치않고 몸이 무겁고 게을러지고 괜히 그런 기분이 든다면은 이건 정말 몸살의 전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몸살 같은 그런 정말 증상을 앓게 되니까 내가 지금 몸살을 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직장인들의 거의 4분의 3이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잠이 항상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이 노동시간은 제일 길고 또 수면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짧고 또 그러나 노동능률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도 또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좀 슬기를 다해서 일을 하면은 능률은 올라가고 일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반세기 이 한강의 기적을 또 산업사회를 일구기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던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좀 조용히 있으니까 정말 몸의 균형이 잘 안 맞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좋은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몸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질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좀 쉬어라 하는 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지 않고 열심히 뛰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 열이 막 나고 어떨 때는 정말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꼼짝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몸살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너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됐다. 오늘은 뭐 학교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하루 푹 쉬어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몸살의 의미입니다. 이게 몸살이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피로가 쌓여서 더 이상 몸이 감당을 못할 때 몸이 KO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진짜로 죽으면 안 되니까 가짜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은 아무리 술꾼도 이게 가령 뭐 0.8이나 1 이상 되면은 사람이 뻗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술꾼도 그 이상은 못 마시게 됩니다. 왜? 더 이상 마시면 진짜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죽기 전에 반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술이 취해서 녹초가 돼서 뻗게 만드는 것은 이것도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런 방어 기제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무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몸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정말 아플 때는 먹질 않습니다. 그러고 가서 쉬어요.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정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한 번씩 몸살을 앓으면은 밥맛이 없습니다. 왜? 밥맛이 있으면은 이 미련한 친구가 밥을 먹고 또 일하러 나갈 테니까 아예 그만 밥맛까지 완전히 뺏어버리고 뻗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몸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보통 우리 도시인들은 피로하다고 느낄 때는 몸이 아니고 뇌가 필요한 겁니다. 뇌 피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뇌 피로가 오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 피로는 시상하부에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가 피로의 중추죠. 여기에 자율신경 사령부도 여기 있고 또 여기는 면역 사령부도 여기 있고 또 여기는 호르몬 대사 사령부도 여기 모여 있고 그러니까 뇌가 피로하면은 이 시상하부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괜히 피로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괜히 찌부통하고 뭔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내가 그만큼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뛰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을 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